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 지킴이 건강 보감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실 1년 내내 고민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머리 네. 자주 빠지시는 분들은 바로 탈모와 관련돼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요. 뭐 이 탈모, 머리 숱으로 동안 얼굴이나 또 좋은 이미지가 많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요. 이 탈모 유전이다라고 방치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는 질환이라는 생각으로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야 제대로 치료가 병행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탈모에 대한 예방법과 치료법까지 여러분께 소중한 정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VJ 하디슈 건강보감의 허슬기입니다. 요즘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다 보면은 주변에 우수수 떨어져 있는 머리카락을 발견할 때가 많은데요. 현대인들은 또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되잖아요. 그런데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고 머리숱이 적어지다 보면은 내 마음에 드는 헤어스타일을 고수할 수 없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건강보감에서는 급성 탈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찾아오는 급성 탈모. 고민할수록 무섭게 빠져만 가는 머리카락이 걱정이시죠? 최근 젊은 사람들 중 급성 탈모 환자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건강보감에서는 급성 탈모의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현대인들 중에 5명 중에 1명꼴로 탈모를 경험한다고 하시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머리가 많이 빠진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탈모가 갑작스럽게 진행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짧게는 한 달에서 3개월, 길게는 한 6개월 정도의 시간 동안에 탈모량이 빠르게 늘면서 단시간에 급격히 진행되는 탈모를 급성 탈모라고 합니다.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눈에 띌 정도로 머리카락이 빠르게 빠지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쉽게 인지한다는 특성이 있고요. 이렇게 갑자기 탈모량이 증가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원인들에 인해서 성장기의 탈모들이 성장을 멈추고 휴지기로 들어가기 때문인데요. 이렇기 때문에 이런 급성 탈모를 급성 휴지기성 탈모라고 합니다. 임상적으로는 하루에 빠지는 머리카락의 양이 100개 이상이라면 급성 휴지기성 탈모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하루에 100개 이상 내 머리카락이 빠진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정말 끔찍한데요. 그럼 이런 급성 휴지기성 탈모의 원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급성 탈모라는 것은 인체가 위기 상황에 닥쳤을 때 대응한 그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다양한 원인들로 인해서 몸에 위기 상황이 닥치면 몸은 이제 비상 상황에 돌입하게 되겠죠. 즉, 비상 상황이 되면 생명의 중요한 부분 먼저 몸에 에너지가 몰리게 되고 생명이 중요하지 않은 말초 부위는 혈액순환을 차단하고 세포의 대사를 저하시키면서 성장기 모발들을 다 휴지기로 돌리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동그란 동전 모양으로 탈모가 진행되는 원형 탈모의 경우에도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원형 탈모도 급성 탈모의 유형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네, 원형 탈모 역시 짧은 시간에 모발의 탈락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측면에서 급성 탈모의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급성 탈모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급성 휴지기성 탈모, 원형 탈모, 지루성 두피염으로 인한 탈모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원형 탈모는 자가면역 질환에 해당되는 질환인데요. 즉, 자가면역 질환이란 것은 면역계가 평소에는 자기의 몸을 지키고 외부의 적을 이제 인지해서 공격을 하는 게 우리의 면역계인데요. 우리가 강한 정신적인 충격이나 지속적인 스트레스 상황에 놓였을 때 이렇게 우리 몸을 지켜주던 면역계가 불안정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불안정해진 면역세포들이 내 몸을 이제 적으로 인식하게 되고 바로 공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정상적인 머리카락을 적으로 생각을 하고 공격을 하면서 머리카락이 끊기고 빠르게 탈락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바로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원형 탈모는 이런 자가면역 질환의 일환으로서 우리가 흔히 땜빵이라고 불리죠. 동그랗게 탈모반이 생기는 양상으로 우리에게 급격하게 빠른 속도로 탈모를 유발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또 조그맣게 생긴 탈모반이 급격하게 여러 개로 증가하는 양상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원형 탈모의 경우에는 빠르게 면역을 안정화시키는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맘때쯤이면 남녀노소 누구나 예쁜 몸을 만들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그런데요. 그런데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영양 상태의 불균형을 초래하기 때문에 탈모를 경험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럴 경우에 건강하게 내 머리카락도 지키면서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여름을 대비해서 다이어트를 계획하고 계신다면 몇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네. 먼저 탈모가 걱정이 되신다면 일단 지나친 칼로리 제한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칼로리가 본인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부족하게 되면 탈모로 바로 진행이 될 수 있고요. 즉, 한 달에 한 2kg 정도 수준에서 감량을 진행하신다면 머리에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면서 좋은 몸매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한 식습관에 있어서 제철 과일이나 야채를 풍부하게 드시는 게 참 중요하고요. 혹시 원래 고기나 기름진 음식들을 좋아하셨다면 그런 부분들은 이제 좀 제한을 하시고 콩이나 두부와 같은 식물성 단백질로 전환해서 섭취를 하시면 영양 부족도 해결이 되면서 그러면서도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여성분들의 경우에 가장 걱정되는 게 탄수화물 섭취 부분인데요. 네. 여성분들은 사실 고기나 이런 부분에 의한 그 살이 찌는 것보다 그 우리가 흔히 달달한 케이크류, 디저트류 네. 이런 것들에 의해서 단당류 위주의 탄수화물 섭취를 하시기 때문에 비만이 오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래서 여성분들의 경우 탄수화물 섭취에 있어서 그런 단당류 위주의 식단보다는 현미나 통곡물 아니면 견과류 등을 이용해서 우리의 탄수화물이나 그런 미네랄 등을 균형 있게 섭취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명한 영양 식단으로 다이어트를 시작하신다면요, 탈모를 오히려 더욱더 예방하고 모발을 건강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폐경이나 또 출산 등의 이유로 급성 탈모가 진행되곤 하는데요. 그래서 지켜본 결과 꼭 병원에 내원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치유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여성분들이 임신을 하게 되면 임신을 유지하기 위한 호르몬들이 굉장히 높게 유지되면서 전보다 모발이 많아지고 풍성해졌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반면에 출산을 하게 되면 이제 이런 호르몬들의 수치가 급격하게 낮아지면서 갑자기 머리카락이 많이 빠진다고 느끼시게 됩니다. 또한 폐경의 경우에도 여성 호르몬 수치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러면서 이 시기에 많은 여성분들이 탈모를 경험하시게 돼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정상적인 상태, 정상적이고 건강한 몸 상태라면 이러한 큰 호르몬 변화에 천천히 대응을 하고 적응을 하면서 3개월 이내에 보통 일반적으로 탈락량이 다시 줄어들고 다시 예전의 모발로 회복을 하시는 것이 정상 상태세요. 예, 그러나 6개월이 지나도 그 늘어났던 모발의 탈락이 멈추지 않고 계속 발모가 새로 되지 않는다면 꼭 전문적인 치료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정도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급성 탈모의 원인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급성 탈모의 자가 진단법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에 100개 이상 머리카락이 빠진다라든지 이것 이외에도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낮에 일상생활을 하시다가도 어깨나 아니면 주변 환경에 굉장히 머리카락이 많이 빠져 있다면 한번 의심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갑자기 정수리의 모발이 가늘어지고 힘이 없어지면서 예전보다 축축 자꾸 내려앉는다 라는 생각이 드시거나 두피가 가렵고 염증이 자꾸 생기면서 비듬량이 많이 늘었다면 급성 탈모를 한번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이제 동반하는 우리 신체 증상으로서 두통이 너무 자주 있거나 어깨나 목이 많이 결리고 뻐근하시다면 또한 잠을 자도 그 피로가 풀리지 않고 만성적인 피로감이 있다면 이건 급성 탈모로 이완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항상 주의하셔야 합니다. 급성 탈모 같은 경우에는 자가 진단이 빠르기 때문에 바로 병원에 내원해서 치료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병원에서는 어떤 치료가 이행되고 있나요? 예, 급성 탈모 치료의 가장 첫 번째는 이 말초 부위의 순환 부전을 해소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피의 미세 순환이 좋아지면서 즉각적으로 탈모가 일단 진정이 되고요. 모발의 회복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렇게 탈모가 진정이 되고 나면 이제 이런 우리의 몸의 위기 상황을 만든 근본 원인을 찾아서 치료를 해야겠죠. 즉
지속된 스트레스나 과로가 문제가 되셨던 분이라면 자율신경을 조절하는 치료와 함께 우리의 부신을 보강하는 치료가 꼭 필요합니다. 또한 다이어트나 영양실조가 문제가 됐던 분이라면 영양 보충과 함께 우리 위장관을 개선하는 치료를 하셔야 되고요. 이와 함께 꼭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급성 탈모가 진행되기 전에 생활 속에서 급성 탈모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반적인 경우를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즉 스트레스를 빨리 줄이고 빨리 풀어내는 게 중요하세요. 가령 적절한 유산소 운동이랑 하체 운동을 통해서 우리 스트레스도 풀고 전신적인 순환력을 높인다면 탈모 방지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고요. 12시 전에는 꼭 잠자리에 들어서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충분히 숙면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상시에 비타민이나 무기질이 풍부한 채소나 과일 등을 충분히 섭취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제 점점 땀이 많아지는 계절이 오는 만큼 외부 활동하신 후에는 꼭 집에 오셔서 머리를 깨끗이 감아서 두피를 청결하게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